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측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명품 가방을 받은 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점은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침묵으로 일관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억울하다며 정치 공작의 피해자라며 목맨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 노컷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건희 씨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황하게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변명을 내놨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이 왜곡됐다는 건데요.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청탁 금지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품백은 단순 선물이며 친해지기 위한 수단이자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태어나 처음 듣는 신박한 헛소리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인즉 김건희 씨 측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일반 사건이며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의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아주 꼴값을 떨어대고 있는데요. 누구 맘대로 법리를 이렇게 가져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일 이런 일이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오래 뭉개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 과연 이 정부에서 그런 게 존재합니까? 같은 날 쏟아진 김건희 씨의 황당한 궤변과 문논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배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 측은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법률 위반이 없다는 CBS 인터뷰에 이어 여지껏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디올백을 받은 날 김 씨가 부하 직원에게 가방을 다시 되돌려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럼 왜 안 돌려줬느냐? 직원이 까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건 거듭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른바 김건희 팀에서 김 씨를 보좌해온 인물인데요. 유 씨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작년 9월 13일 당일 김 씨로부터 가방을 되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무려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유 씨의 진술 내용은 김건희 씨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깜빡 잊어버려 디올백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도 반환 지시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나 메모 같은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해명에 나선 것도 의문인데요. 지난해 11월 디올백 영상이 공개된 뒤 반년이 넘도록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의 반환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해명 기회가 있었지만 마찬가지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 말고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도 김 여사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샤넬 화장품과 위스키 행방에 대해선 김건희 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디올백은 대통령실에 포장된 채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디올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가운데 변호인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소환조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아주 작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사과할 일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걸 돌려주면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 국고에 귀속되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박절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그러다가 왜 또 입장이 바뀌어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러더니 이제는 김건희 씨는 사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부하 직원이 까먹은 거라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그동안 주장은 대체 뭐였을까요?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법리를 연구하고 고민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이건데요.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씨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이른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틀 뒤였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선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되는 만큼 문제가 될 이유도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여권 내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국힘당 의원이 이미 국가재산이 됐으니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반년이 다 된 시점,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호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국가기록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에서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부- 권익위는 그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권익위에 달린 것인데, 지금 자,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권익위에서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사건은 장소도 알고 검찰에서도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알고 계십니까?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는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시설을 갖다가 열람하거나 공개를 아니 요구하거나 하는 명품백이 것은 대통령 법적 절차를 국가안보에 따라서 어떤 해야 영향을 되는 것 미치는지 이외에는 다른 설명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이미 국고로 귀속됐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직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저 보관 중인 상태로 되돌려버린 건데요. 급기야 김건희 씨가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거죠. 대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런 어이없는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해대고 있는 걸까요? 마치 개나 돼지쯤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진짜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고 싶은 걸까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백 성격을 모른 채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 김 씨는 처벌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걸 노린 거죠. 개 뻔뻔하게 말입니다. 수사팀을 정비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을 기정사실화한 뒤 대통령실의 입장이 돌변한 셈인데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겠다는 법꾸라지 짓을 또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다고 있던 죄가 사라질까요? 주가 조작 사건은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은요. 최상병 수사 외압은, 대통령 수의계약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것만 말해도 이 정도인데요.
온전하게 임기나 끝마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지금은 김건희 정권입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고 국정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점화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화 메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이렇게 그것이 촬영되고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 건데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묵살하고 눈여겨 그냥 두기만 하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게 계기가 된 거니까 직접적으로 모든 국정 정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혼화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